반갑습니다. 이노티움의 이영백 대표입니다. 오늘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진단과 기술적 관리적 보도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사 개인정보 유통 구조와 유출 경로는 이렇게 되죠. 대략적으로 개인정보가 위탁사에서 보내게 되면 수탁사나 재수탁사 쪽에 가게 되고 대단히 보안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내부 유출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부 해킹, 최근에 이제 해킹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희가 한국 랜섬웨어 침해경 센터를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22,500건을 대응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경제 안보적인 문제에서 심각한데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 개인정보는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 또 세 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정보는 아마 전화번호나 주민등록은 거의 공공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수탁사 정보, 개인정보 관리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가게 되면 업무 필요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쓰진 않았는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 다음 손쉽게 내부 유출과 외부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자료의 특성상 흔적이 남지 않는 또는 고의 유출 또는 부주의 유출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사용 용도 완료 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되는데 정치하고 복사하고 그 다음 불파기하는 그런 문제가 4대 특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련 법을 보면 목적의 사용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안정성 확보 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 감독 수용, 유출 시 보고 있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탁사의 주요 의무사항이고, 수탁사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에 위탁사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감독,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재위탁 관리 비율, 정보 공개 비율, 책임 소재 분리 실패, 그리고 행정 제재하고 민사 책임이, 행정 제재는 과징금이 최대의 매출의 3%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큰 경영 위기, 그다음 회사의 존립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에 SK텔레콤 보면서 많은 경각심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전체 열기가 작년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마 그런 최근의 일련의 사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의 책임은 위탁 목적의 처리, 그다음 제3자 제공, 보호조치 비행, 유출사고 미통지, 이걸 만약 했을 경우 형사 책임이나 행정제재, 민사 책임이 똑같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균형 있게 아마 개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면 일단 크게 관리적 보호 조치하고 물리적 보호 조치, 그다음 교육 및 사고 대응 조치, 개인정보, 개인 보호, 처리 보관 조치와 기술적 보호 조치,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 관리적 보호 조치에서는 위수탁 계약서 체결 여부 등등등 이것들은 대부분 다 점검 결과를 하게 되면 예스죠. 그리고 두 번째 물리적 보호 조치도 약간 미진한 것들이 있고, 교육 및 사고 대응 조치는 이건 극단적으로 페이퍼로 가니까요. 다 오케이가 되죠. 예스. 다만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조치가 이게 이제 기술적인 조치가 들어가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라,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하라, 접근 권한 권리를 방어하라, 개인정보 접근 기록 보관하라, 그다음 폐기 등 처리 기록하고 로그 관리를 하라.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중소수탁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아니오로 나오죠. 그리고 기술적 보호 조치는 방화된 백신 보안 시스템 적용을 했는지, 접근 정보 시스템 운영했는지, 데이터 암호화 전송을 했는지, 휴대용 저장 매체를 제한했는지, 그리고 백업 및 복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사실은 위탁사의
보안 시스템을 그대로 수탁사로 옮겨놓은 상태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그래서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 실태와 다크웹 개인정보 거래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버 한 5대 여기에 DRM, DLP, 매체 제어, 출력물 보안, 랜섬웨어 탐지 차단법, 문서 중앙화, 화면 반출, 외부 반출 문서 보안, 개인정보 보호, 화면 보안, 백업, 저장 통제 등등등. 이게 보통 12개의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이 있고, 그다음 네트워크 보안이 있고, 그다음 서버 보안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100명을 하게 되더라도 1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과도한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 발생 비용, 솔루션별로 다수의 전문 인력이 들어야 되고, 신규 도입하고 업데이트했을 때는 충돌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연동하는 문제, 데이터 보안, 보도하는 문제, 특히 이제 AI하고 연동했을 때 각 포인트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번에 그 RSA 샌프란시스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700개 회사가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딱 3가지예요. 모든 솔루션은 클라우드에 올라간다. 두 번째, 모든 포인트는 다, 모든 솔루션은 다 AI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통합화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포인트 솔루션, 다시 말해서 싱글 솔루션, DRM이면 DLP면 DLP 이런 것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나왔었는데 5대5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가 통을 이고 하나가 이제 싱글 솔루션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컴포넌트 단위의 솔루션은 이제 시대가 거의 있다는 거죠. 다시 이걸 클라우드에 지금 현재 이 서버 5개를 클라우드에 올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클라우드에 기본적으로 3가지가 돼야 됩니다. 리저빌리티, 가시화되고 자동화되고 오케스트레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컴포넌트 중심의 솔루션들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그냥 AI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킹형 랜섬웨어 공격 프로세스를 최근에 분석을 해보면 약 한 22,500건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일반화된 건데 기본적으로 서버는 직접 공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악성 메일을 통해서 내려오고 그다음 특정 웹을 통해서 또 백도어가 감염돼서 오후 1시 보통 새벽 한 1시나 2시나 데이터 탈취하고 백업 삭제하고 그리고 암호화시키고 더블 에타를 남깁니다. 기아의 데이터는 인크립션이 있습니다. 인크립션은 어떤 방법으로 있고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그런 걸 받고 돈을 요구하죠. 그래서 최고 많이 요구했던 건 2,000만 정도고 최고 많이 보냈던 현장에서 보냈던 50억까지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거래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제 딱 업무들에서 데이터 보내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와 답변 마켓플레이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들이 굉장히 파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 3,100만 한국인 정보가 이렇게 파지고 있습니다. 보안뉴스에서 정보가 그리고 답변 거래 현황하고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는 몇십 원 단위로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신용카드나 뭐 나머지 것들 제일 비싼 게 위조 여권이 제일 비싸요. 기존의 수탁사 협업 솔루션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이제 기존의 스킨형 DRM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문서 중앙화 방식으로 2가지로 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복잡 다단해져서 1차 수탁사나 1차 협력사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저희가 축적을 해보니까 총 10차까지 제일 단계 10차까지 그 데이터가 원청에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 3차에서 끝나고 나머지 이제 특별한 발주 같은 경우는 10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2가지가 1차만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DRM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파일 방식의 DRM은 굉장히 사용성 어렵고 3D 보면 어렵고 뭐 이런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이제 딱 왔죠. 그다음 문서 중앙화로 했는데 지난번에 협력사에서 문서 중앙화를 해다가 문서 중앙화로 모아놓으니까 전부 한 번에 유출되는 그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보안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문서 중앙화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암호화돼서 저장을 합니다. 문서중앙화. 그런데 거기에 소스코드하고 DB를 갖고 가서 한 5일 정도. 그 해커들 말로는 tired and boring work in 5 days. 그러니까 5일 정도의 피곤하고 지겨운 어떤 일이지만 5일 내에 거기 암호화는 전부 풀 수 있다. 그 이유는 소스코드하고 DB를 갖고 가면 거기에 마스터 암호화 키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냅니다. 그 찾아내는 능력이 결국 해커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네먼 인스티튜트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암호화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한 유방국 16개 정도 그 회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데이터 암호화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중요해요. 개인정보나 뭐 중요한 기밀 전략. 데이터 암호화 전략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뭐냐? 중요해서 암호화 시켰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어? 위치 파악하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더라고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DRM은 우리나라 보유가 아니라 좀 제일 많이 확산되어 있고 다른 데는 잘 안 씁니다. 그런 후기형 DRM.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전 세계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제 저희는 솔루션을 만든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소구 포인트가 결국 시장 포인트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국내 개인정보 담당 책임자들 두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 반출된 개인정보 연락 위치파 어디서 갔어? 해외로 유출된 거야? 아니면 국내에만 있어? 이제 이런 거하고 또 하나가 외부 반출 개인정보를 검출해서 현황과 통계를 좀 보고 싶다. 네, 우리 김 과장 있는데 결국은 김 과장은 잘했지? 예, 잘했습니다. 뭐뭐 들어있어? 몇 개? 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 유출되는 순간 그 책임은 팀장님이나 임원들이 책임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같이 책임을 지지만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과징금도 많이 나오고 과태료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기본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엠파우치 2025라고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걸 이제 개인정보에 적용을 하면 엠파우치 프라이버시 3D CAD 도면을 보호하면 협력사로 나간 그러면 엠파우치 3D CAD 그 다음 내부에서 암호화되어 있지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내에서도 기밀 관리를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임원인데 보시고 다음 PC나 어떤 그 디바이스를 인계받았을 때 어쩔 때는 완전히 지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기밀 자료가 있을 수 있어서 엠파우치 톱 시큐리티 이렇게 저 세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D CAD는 전체 한 80종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 이걸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HBM 하이닉스 장비 만드는 회사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보통 3D CAD가 하나의 1기가 파일이 2,700개의 작은 파일과 180개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후킹 방식 DRM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거기는 특별하게 HBM은 2,000개 프로세스가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전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아까 그걸 전 과정 모니터링, 열람 위치 추적, 유출 방지, 원격 파기에서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아키텍처입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는 세 가지죠. 파일 방식 암호화, 영역 방식 암호화, 세 번째가 풀디스크 암호화. 그리고 이제 KCMVP 같은 경우는 국정원 검증기를 암호 모델은 KCMVP이고 미국은 이제 팁스 인증 기반으로 해서 CMVP가 빠지죠. CMVP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AS256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 인크립션, 폴더 버추얼 드라이버 인크립션, 풀 디스크 인크립션. 저희가 엠파우치를 만들면서 크게 유출 방지 기능, 그다음 GPS 기반 위치 추적, 원격 삭제, 다중화, 가계층 암호 이걸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아리아 256, IS 256 이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죠. 개인정보와 도면, 또 문서, 영상을 다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그다음 1메가에서 1테라까지 저희가 보낼 수 있고, 여기에는 DRM 기능, DLP 기능, 매체 제어 기능, 화면 워터마크, 출력물 워터마크, 프로세스 접근 제어, 캡처 방지, 클립보드 차단, 그다음 위치 추적 기술, 해킹 차단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거에 다 한 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약된 현재 엔드포인트 1 쪽의 모든 기술을 집약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버추얼 드라이버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가계층 암호화 파일 위치 추적 구조는 그 협력사로 나간 파일을 우리가 부모 파일이라고, 부모 암호 파일을 얘기하면 거기서 자식 암호 파일을 낳고 자식이 다시 손자 암호 파일을 받고 이 하나의 가문 전체를 저 원청에서 다 수탁사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계층 암호화 추격이라는 개념을 넘깁니다. 이노티움 엠파우치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위수탁 보안 수요를 겨냥해 독자 개발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방식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으로 위탁사에서 반출된 단 한 장의 개인정보라도 끝까지 추적해 불법 유출과 해킹 탈취를 방지하고 원격 파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위탁사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탁사와 재수탁사에 제공하는 업무로 인하여 내부 유출이나 외부 해킹으로 데이터 불법 판매, 불법 사용, 피해 발생으로 법적 소송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엠파우치 프라이버시는 위탁사와 수탁사, 재수탁사에 전달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전 과정 모니터링, 연락, 위치 추적, 유출 방지, 원격 파기 보호 기술로 개인정보를 책임집니다. 이노티움의 엠파우치 프라이버시는 후킹 방식의 기존 DRM 기술적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영역 암호화 기술, QR 인증 기술, 위치 측기 시스템을 융합하여 다계층 암호화 데이터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설계했고, 카메라 촬영에 의한 유출 문제를 화면 워터마크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엠파우치 프라이버시의 시스템 구성을 위해서는 외부망의 에이전트와 엠파우치 서버 매니저를 구성하고, 외부 수탁사와의 문서 회복을 위해 외부 인터넷망의 프록시 보안 서버를 두어 위탁사는 수탁사를 관리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업무 환경을 지원합니다. 엠파우치 프라이버시의 8가지 특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탁사로 반출 전에 개인정보 내역 검출 및 통계, 결제, 승인, 암호화하여 관리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열람 시 본인 인증과 건물 단위 연락 위치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접근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DRM은 위탁사에서 개인정보를 1차 수탁사로 반출하고 1차 수탁사가 2차 수탁사에 재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사는 개인정보의 사용이 1차 수탁사인지 2차 수탁사인지 구분이 어려운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노티움 엠파우치 프라이버시는 1차부터 N차까지 수탁사 간 협업 과정을 개인정보의 다계층 암호화 구조로 유출 가능성을 제로화하였습니다. 넷째, 검증된 영역 암호화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문서의 수정과 편집이 용이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 특정 프로젝트 종료 후 수탁사로 전송, 수탁사에서 수정, 편집된 모든 과정의 개인정보를 원격에서 복구 불가능하도록 일괄 완전 파기합니다. 위탁사는 수탁사를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 현황 및 파기 상태를 점검해왔습니다. 이제 위탁사 개인정보 담당자는 단출된 개인정보의 사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개인정보가 정상적으로 파기되었는지를 클릭 하나로 해결합니다. 여섯째, 해커가 개인정보 파일을 탈취하여 열람을 시도할 경우 해커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일곱째, 열람 추적 로그 기반으로 수탁사별 보안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가 가능합니다. 여덟째, 국내 지역에 한정하여 열람을 허가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합니다. 엠파우치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맞추어 기존 엠파우치 보안 모듈이 업그레이드되어 새롭게 제작된 제품으로
그동안 엠파우치 보안 모듈이 국내 대형 방산 업체와 대기업, 제조업체 등 50여 곳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엠파우치 프라이버시는 외부 수탁사와 협력사로 반출된 개인정보와 기밀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 통신사, 유통사, 첨단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일본 제조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노티움이 만들고 세계가 함께 쓰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와서 이 영상을 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DRM, DLP, 매체 제어, 출력물 보안, 화면 보안, 랜섬웨어 탐지 차단, 보안 백업, 문서 중앙화, 교육 반출 문서 보안, 개인정보 보호, 결제 승인,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11개 보안 기능을 기본적으로 통합하고 플랫폼화 시켰습니다. 플랫폼화 시켰다는 건 그 위에 다른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니까 한 3,000가지 여기서 로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성형 AI든 LLM이든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키고 ESM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서 보안의 위험도, 개인정보 유출 정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대시보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듈들은 시큐어전, 이노마크, 리자드 백업, 랜섬웨어, 이노리시언, 엠파우치. 오늘 말씀드렸던 게 엠파우치의 기본적으로 엠파우치 웹 반출 문서에 대한 엠파우치 프라이버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현재 보안 기능 확인서를 쭉 지금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버 작년 12월 달에 하나의 랜섬 크런치는 기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버 공통 보안과 통신 공통 보안, 그리고 에이전트 공통 보안은 일단 국정원 기본적인 룰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저희는 이제 DRM이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금 후킹형 DRM, 이제 후킹형 DRM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상에 있었던 걸 저장을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 어딘가 저장이 되죠. 중간에 이제 후킹을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암호화 요식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앞으로도 후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전체 애플리케이션과 OS 자체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롭게 OS가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DRM이 조금 늦게 이렇게 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PSD 노트북을 밖에 나가서 잊어버렸을 때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웃룩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하드디스크를 띄워서 다른 시스템에 붙이면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DRM 같은 경우는 못 열어보지만 아웃룩은 열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 기록이 모든 게 다 있고 첨부 파일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시큐어존에는 기본적으로 아웃룩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3D, 그다음 모든 도큐먼트, 영상을 전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노마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모비스 인도, 미국, 지금 현재 유럽 이렇게 저희가 도입했고,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는 VDI 지금 VIP 개인정보가 카메라에 의해서 유출이 좀 많이 되는 경향성이 있어서 거기는 16개 계열사가 전체 우리 이노마크가 도입돼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죠. 어쨌든 인지보안이라 이렇게 감시하고 있으니까 찍지 마,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백업, 랜섬 크런처, 이게 하나의 모듈로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버 하나로 지금 이게 OS는 저희가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DB도 저희가 다 지원하고, 그래서 하나의 서버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고, 이제 이런 플랫폼의 장점은 뭐냐? 요 오브젝트 단위 제품 구성이 갑니다. 그래서 재택이나 원격 근무 사용자 단말 보완하겠다 그러면 3개.
그리고 현재밖에도 보완하겠다. 두 개 내지 세 개. 그리고 랜섬웨어 보안 환경을 만들겠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 필요 없으면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고 예산이 생기면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그 전체가 화면 전체가 그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PC에 있는 데이터가 올라가면서 PC에서 올라가는 건 개인정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가 안 돼 있고 그걸 금보원과 금감원에서 집중적으로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게 올라가는 순간 DB에서 자동 분류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가결제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중요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그 팀장이나 또는 위에 상관 결제 승인을 받고 그 로그가 전부 남겨져요. 그래서 외부 수탁사, 행정사 협업 보안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들어오기까지는 DRM의 CC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부분이 있고 그게 그때는 굉장히 유출을 방지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의 그 파일 포맷도 바뀌고 OS도 바뀌고 이런 모든 구조가 스킬이 공연이 나오고 이런 환경에서는 맞지 않고 대표적으로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맞지 않고 틀린 그런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지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N2SF에서 국가 망보안 체계 구축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존의 DRM만 갖고는 DLP만 갖고는 단독 제품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CMMC라고 있는데 미국의 1,200조 정도, 1,300조 정도 국방력이 그중에 이제 무기 체계만 한 800조 정도 도입을 하는데 방산 쪽에 저도 이제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공급을 하고 방산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쪽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보안 쪽 요즘 개인정보는 방산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의 800조 정도 수량을 궁극적으로 지금 많은 데서 하고 있지만 우리의 방산 시장은 궁극적인 시장은 미국과 방산 공통망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역시 약 23만 개 정도의 그 방산 협력사가 있는데 그중에 7만 개 정도가 인증 대상이고 그래서 협력사로 거기 없이도 협력사로 나간 도면에 대한 관리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제품은 미국 쪽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고 그래서 미국 쪽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엠파워치 프라이버시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위탁사에서 반출된 단 한 장의 개인정보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보호하겠다. 그 사상이고 그게 구현이 됐습니다. 저희 제품은 C08을 볼 수 있습니다. 와서 직접 한번 보시면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